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 때 많이 추웠죠? 빙하가 올 정도로 이렇게 추운 날씨. 네, 빙하는 원래 얼어 있군요. 네. 빙하가 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빙하 녹으면 움직입니다. 네. 빙하가 움직이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빙하가 움직인다는 말은 냉전의 해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책 제목도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책으로 여러 사람 골치 아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소식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소식인데요. 오늘은 좀 현장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까지 2시간 안에 다 끝났어요. 네. 그냥 속전속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요 장면 바로 네. 네, 어떤 장면이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금 몸을 공수처법 풀고 있어요. 네, 일부 지금 개정 법안을 상정하는 법률안에 과정이죠. 예. 지금 코너.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예. 네, 이게 지금 공수처 개정안을 갖다가 말이죠. 오전에 안건조정위에서 이제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화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청코너 민주당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정을 윤호중 위원장을 통해서 개시를 예. 해버렸죠. 홍코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예. 들어와가지고 지금 윤호중 위원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어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조정도 안 됐는데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윤호중 네. 법사위원장 꿋꿋하게 지금 안건을 상정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세대 차이가 있어서 홍코너 아니라 청코너 민주당에도 민주화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글쎄 여기에 또 민주화 운동까지 갖다 붙이면 또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될까?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보고해 주십시오. 안건조정위원 네, 위원장 백혜련 의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지 심사한 않습니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지금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이 말이죠. 법안 네. 심사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법안 심사 보고를 왜 하는 것이죠? 이거 이 화산 해설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건조정위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파 입장에서 네. 안건 심의 의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 90일까지 제한할 그렇습니다. 수 있죠. 예. 이거를 신청한 것은 소수파인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네. 근데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1교섭단체 그러니까 제1당이 3명을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야로 치면 3대3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코너인가 홍코너인가 노코너인가 황코너인가 상당히 헷갈려요. 네. 네. 한 명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아하. 이 사람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강욱 의원은 과연 야당이냐, 야당이 맞느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축구장에 알 수 없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3회 제3의 유니폼이. 그것을 이제 긴장됩니다. 가지고 청코너 민주당 측에서는 저 사람 야당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야당 3명 중에 1명 최강욱 의원으로 한다. 그리고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사. 예, 그래서 수가 많은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지체될 수도 있지만 네.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의결이 돼서 법사위 전체 회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2니까 그렇습니다. 3분의 1을 네. 맞춘 겁니다.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발동을 했는데 좋다.
어쩐지 처음부터 민주당이 안색이 좋았어요. 예. 근데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로 올라왔고 그래서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이 예. 법안 심사 보고를 시작한 것이죠. 이 법안 심사 보고 내용도 우리가 좀 봐야겠는데 지금 얘기한 걸 보니까 공수처장 추천의 의결 정족수가 애초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추천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걸 3분의 2 이상으로 이제 했다. 이 내용을 이제 보고한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열흘 이내 추천위원이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대신해서 추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네. 이걸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를 했네요. 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상황은 계속됩니다. 또 들어보시죠.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 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안아하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재판. 이거 뭔 상황입니까?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 백혜련 의원이 안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 마이크를 내려버립니다. 누가? 국민의힘의 전주혜 선수가. 그런가요? 마이크를 내린 건가요, 지금? 네. 마이크를 이제 왜 내린 것이죠, 이거는? 마이크를 내리면 네. 소리가 좀 덜 시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뒷부분이 아예 안 들리는데요? 네, 이 회의장에서 안 그래도 고성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예. 묻히기 쉬운데 예. 처음에 들을 때는 이 백혜련 의원이 상대 선수들의 마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날두처럼 뚫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크를 켜고 있기 때문에. 예, 골문으로 막 돌파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호날두를 막는 방법은 태클도 아니고 예. 뭐 어깨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이크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공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공을 뺏어버린 것이에요. 예, 이게 공을 공을 뺏어버린 뺐었어요. 것이 안건조정위에서는 최대 90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하지만 90일이 지나면 이제 상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90일이 아니라 90분 만에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90분은 맞습니까? 90분. 그래서 이게 또 뭐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에서 전주혜 의원이 항의를 하다가 이게 지금 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예, 백혜련 의원이 국회법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전주혜 의원이 거기다 대해서 이제 이 백혜련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마이크를 내리거나 이렇게 아하. 어떤 일을 하면 동물국회를 만들면 그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 아하. 전주혜 의원 측은 이게 90일까지 논의가 돼 있는 걸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딨냐라는 취지로 이제 항의를 하고 예. 서로 이렇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마이크를 내린 행위가 법 위반인가? 네. 그것은 또 상당히 또 따져볼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골문앞까지 막 몰고 가는 양 선수들 다음 순서 듣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토론을 하자 전주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상당히 긴장되네요. 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따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예, 막 근데- 토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윤호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토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토론할 분 있냐 없냐 예. 물어보고 있고 또 상대방은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예. 토론할 분 안 계시네요? 라고 예.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죠. 원래 토론에도 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 입장할 사람은 누구냐, 반대 입장할 사람은 누구냐,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또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뭐 꼭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도 또 아닐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토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윤호중 위원장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러싸고 말이죠. 예. 계속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윤호중 위원장이 누가 토론을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상당히 갑갑한 상황에서 지금 토론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고 이게 있는 야구로 얘기하면 일종의 벤치 클리어링. 그렇습니다. 한 선수가 타석에 나서야 되는데 떼거지로 막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래가지고 상황에서 막 어느 엉겨두고. 선수는 이 예. 야구 배트를 들고 있고 지금 또 어느 예. 선수는 공을 던질까 말까 하는 상황. 이거 이런 상황인 것이죠. 무서워라. 이거 무서워. 저는 이런 상황일 때 궁금한 것은 국회 속기사들의 예. 입장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데 다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거는 거의 그것은 뭐 닥터 스트레인저 그 여러 가지의 팔이 필요한. 아니 근데 그럴 지혜가 수가 없기 되어야 때문에 되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글자 적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이라고 적어요. 장내소란이라고 적죠. 어쨌든 그렇게 적는 그 속기사 극한 직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5분 시작해. 예. 5분 시작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재 의원이 네. 야구 배틀을 야구 배틀을 휘두르는 야구 선수네요. 막 지금. 휘두르네요.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윤호중 설명. 위원장이 페널티킥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정주혜 의원이 이게 어떻게 페널티킥이냐, 손에 공이 안 맞았다, 비디오 판독해라라고 하면서 아하.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있네요. 야구가 갑자기 축구로. 네, 그래서 이 토론을 하라고 해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이 안 되니까는 토론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선언을 했고, 사실 또 이 진행하는 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 위원장,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토론 종결을 또 선언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예. 토론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말이죠. 아하. 다들 일어나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전주혜 의원이 토론에 응한다고 성실히 토론을 하더라도 전혀 주목받지 않고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론 종결을 선언해 버렸네요. 어쨌든 골대 앞에 이제 감독 후보 선수까지 다 몰려왔어요. 네. 예, 법사위원회 지금 법사위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 몰려왔다고 봐야죠. 안팎에. 예, 공보다 먼저 들어갈 태세입니다. 선수가 먼저 들어가게 생겼어요. 좋습니다. 마음이 바빠 보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계속 현장으로 갑니다. 예,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나오나요? 기립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수 아닙니다. 기립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그러면, 이미 기립해 있지 표결 않나요? 결과, 그렇습니다. 누가 기립이고 아닌지를 예, 구분하시고 과반 네. 찬성으로 법안이 법사- 의결되었습니다. 법사위원 17명 중에 11명이 기립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네. 원래 상임위에서 표결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를 물은 다음에 이의 있습니까를 물은 다음에 이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그렇죠. 이런 예.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거수도 그렇게 뭐 많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기립은 또 이제 처음 보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기립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까? 예, 가끔 네. 있는 일입니다. 뭐 여기 이제 그거는 국회 그때그때 경험이 합니다. 있는 김종대 MC와 지방의회 경험이 있는 김수민이 앉아 있는데 네. 우리 뉴스빙아도 경험은 없지만 잘 알고 계신다. 글쎄 네, 경험은 혹시 없고- 동경하셨던 건 아닌가? 빨리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출마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출마 자금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 국민은행으로 입금을 네, 계좌번호는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법사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은 예. 의사봉이 말이죠. 의사봉을 항상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걸 하고 나면 땅땅땅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사봉이 미끄러지듯이 저 땅으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네. 그것을 보좌관이 주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지금 쥐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의사봉을 때려야 되는데 말이죠. 반대쪽 손으로 때리려다 보니까 지금 의사봉을 때리는 데가 아니라 책상을 두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평소와 소리가 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왼손도 단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스위치 히터라고 하나요?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뭐 양손을 그렇습니다. 써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뒷주머니에 뿅망치 이런 거 하나 좀 꽂아두면은 또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땅땅 소리가 아니라 뿅뿅뿅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24시간 이후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과연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계산을 해보면 해서 종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법 개정안도 그렇고 다른 논란이 되는 법안도 아마 10일 날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네요. 예, 국회 얘기는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계속해서 국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자, 문제는 법사위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빙하께서 또 국회 다른 상임위 소식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이 중계는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품위 있게 평소에 품위 있는 뉴스 빙하로 돌아와서 네. 아까 전에는 품위가 아주 많아 보이세요. 아까 전에 품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중계를 하는 캐스터 예.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정의당 복병론의 비밀은 적의적은 우리 편이라는 진영 논리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복잡한 논리. 여기서 정의당이 왜 나올까요?
왜냐 지금 이 언론들이 정의당 북병에 더불어민주당이 걸렸다 이렇게들 어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방금 들으신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예. 안건조정위에 이 야당 소속 조정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와서 그게 과연 야당인가라는 좀 국민의힘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정무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건조정위원 중에 이제 야당에 가야 될 조정위원 중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조정위원을 맡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무위에선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된 이 법안이 뭐냐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이게 안건조정위에 또 갔는데 배진교 의원이 여기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보수 언론이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편인 줄 알고 정의당에게 마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했던 것처럼 안건조정위원을 맡겼는데 예. 저렇게 제동을 거니까 이거 발등이 찍혔군 이렇게들 지금 보도한다는 거죠. 발등이 찍혔다. 아니 그냥 발등이 찍히진 않았을 거고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당이 그래서 뭘 문제 제기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겠는데요. 예. 일단 이 사회적 참사위 줄여서 이제 사참위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참위가 10일로 활동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문제 제기니까 네. 이 연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공소시효인 내년 4월 15일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세월호 관련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사참위법 원안을 발의한 내용은 사참위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이동안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한다. 예. 그리고 사참위 활동 기간을 기존의 2년에 대해서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조사 권한에 있어서는 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사참위에 줘서 이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한다든지 예. 이런 내용을 같이 넣어놨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거는 삭제한다라는 아하, 제일 내용이고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대신에 사참위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내용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진교 의원은 아니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건 우리가 뭐 사참위가 지금 검찰을 못 믿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 사법경찰관 이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시한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불과 한 4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일입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일단 시한 연장도 급하고 그러지만은 정의당 생각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냥은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왜 양보하고 있느냐 이런 예. 이제 주장을 이제 한 거거든요. 아하. 여기서도 유니폼이 또 다른 네. 존재가 등장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원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추진하던 안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을 같은 청팀에서 우리 다른 공 던지겠다라고 아하. 하니까 이제 다른 팀에서 그 공 내가 던지겠다라고 아. 새로운 복병이 나타난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결론이 뭐 나는 것은 지금 결론은 대략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 조정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사참위 활동 기간은 이제 1년 6개월 유지하고 인력도 현행 12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고 네. 이 특사경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대목은 이제 삭제를 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내용이 즉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이 지금 이 부분은 인정이 됐는데 예. 여기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한 내용은 이렇게 제출된 관련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서류. 예. 이 서류는 사참위도 열람할 수 있다. 아하. 이 권한을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사참위 활동 기간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된다라는 원안의 내용을 살렸고요. 예. 그리고 대신에 사참위 운영과 조사에 대해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정의당하고 합의를 해서 결국 안건조정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사참위를 연장해서 진상규명을 마저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나 현재까지 마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온 사참위에게 또 책임이 있다. 네.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사참위 내부에서 이를테면 세월호가 국정원의 관리를 받았던 부분 이것은 사실 인천, 제주 양쪽을 오가는
두 개밖에 배가 없습니다. 직항으로 네. 오가는 배가. 그래서 이제 그 탈북자들의 탈북 루트가 과거하고 달라지면서 국정원이 그것을 관리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정리가 안 되고 예. 계속해서 이제 국정원이 왜 관리했냐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아하.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6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떤 그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크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AI가 또 발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그러게요. 26일에 전북 정읍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 여주, 전남 영암, 경북 상주 이쪽 농장에서 AI가 발생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충북 음성과 전남 나주에서 의심 개체가 발견돼서 정밀 검사 중입니다. 어허. 그래서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철새도래지 집중관리부터 농장 간 수평 전파 방지 등에 나서고 있고 관계부처 시도가 합동으로 상황관리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좀 유달리 심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항상 이맘때죠. 네, 이게 철새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는데요. 올해 3, 4월에 동유럽에서 유행을 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철새 이동을 통해서 8월 러시아, 10월 독일, 11월 영국 이렇게 번지다가 최근에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AI가 검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12월, 1월 이때 특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 코로나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 예. 인간과 조류가 동병상련이다. 아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의 비밀 예. 이런 것을 포함한 가축들의 질병의 비밀 이 뉴스의 비밀은 공장이다. 공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왜 뉴스를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않습니까? 공장을 별로 그렇습니다. 탐탁치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농장이 공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그러니까 쉽게 난다는 공장형 축산이다. 이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공장식 축산이 큰 문제인데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죠. 굉장히 좁은 틀 안에서 동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예. 근데 이 논의가 사실 어제 오늘 논의는 아니었는데 네. 잘 해결이 안 됐던 이유가 저는 예전에 계란 파동 같은 그렇습니다. 많이 이게 얘기됐죠.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커졌는데 사실 반려동물이라든지 음흠. 좀 빨리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동물에 비해서 안 보이는 동물들에게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가 도대체 어떤 고기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어차피 그 도축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멀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실 배터리 케이지의 현실을 보면은 A4 용지 절반 정도의 크기 속에서 닭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서로 쪼아대면서 또 손상이 옵니다. 네. 그리고 대변에서 올라오는 독기 때문에 실명하는 닭도 생길 정도고요.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농장의 현실은 닭은 혼자서 알을 낳을 공간을 잃어버렸고 돼지는 진흙에서 뒹굴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아주 참혹한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고기나 먹으면 좋다. 또 맛만 좋으면 좋다. 이러면서 무심코 그냥 넘겨왔던 문제들 아니겠어요? 네. 예, 이래서 공장형 축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농가의 사정들이 있나요? 뭐 국토 면적이 한국이 좀 좁기는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다 이런 반론들도 있고 예. 농가도 그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환이 쉽지 않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의 현상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예. 이거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예. 배설물, 환경오염 이것들도 있는 것이고 항생제를 남용하게 됩니다. 이거 고기에 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예. 위험한 먹거리가 된다. 그리고 살처분할 때 그 농가의 고통이라든지 예. 또 현장의 공무원들이 막 보다가 사표를 쓰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살처분 현장이라는 것이죠. 아하. 예, 그리고 앞으로 EU에서도 동물복지 문제를 이 무역에서 의제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동물 축산, 동물 복지 축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주제가 되겠죠. 근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농가 입장에서의 고민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고민도 사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계란의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동물복지 계란 뭐 이런 것들을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제 동물복지라는 인증을 나름대로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농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농가에서 그러한 이제 시설을 갖추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닭들에게 충분한 어떤 공간과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네. 이게 사실 계란 정도면 사실 우리가 좀 무리하면 좀 계란을 너무나 좋아하고 뭐 이러면 동물 복지 계란을 이제 사 먹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이런 식으로 쭉 넓혀져 가면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과연 소비자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하.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을 넘어서서 좀 판로가 막힐 수 있는 농가들도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이나 이런 거를 강화한다고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농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토양이나 이런 데가 네. 자기들도 몰랐는데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거기서 무슨 예. 뭐 이 화학물질들이 막 예전부터 있던 화학물질들이 발견된다든지 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불의의 어떤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알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AI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 병원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밀집된 그런 어떤 그 사육 환경에서는 더 치명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좀 알고 싶어요. 네, 그게 뭐 철새를 통해서 병은 옮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단순히 그렇게 옮기는 것이 외부에서의 이유만 있는 것이냐 내인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환경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예.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밀집돼 있으면 전파도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코로나에 대해서 3밀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접, 밀폐, 또 뭐 있죠? 밀접, 밀폐 헷갈려, 갑자기 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막 네. 밀접, 밀폐 또 뭘까요? 밀집. 밀집. 네, 네. 요 세 가지를 이 동물들은 상시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현실적으로의 어떤 난관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농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앞으로 잘 하고 싶으면은 바꿔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아.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고기를 너무 싸게 쉽게 먹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제 값을 치르고 먹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깨달음이나 사회적 합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살처분 위주의 지금 대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살처분을 할 때 뭐 공무원의 트라우마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살처분에 동원되는 실제 인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살처분 과정에 대해서 위생적인 어떤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력들이 지금 아닙니다. 네. 인력 수급 시장에서 마구 이제 좀 이렇게 가져오는 좀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춰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알겠습니다. 김종대 뉴스업 들어야 됩니다. 네. 예, 아니 뭐 결론은 기승전 뉴스업이죠. 네, 뉴스업입니다. 자, 네. 저는 어쨌든 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류독감 피해가 훨씬 치명적인가? 네. 오늘 좀 그 비밀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공장형 축산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씀 아주 훌륭한 설명으로 잘 깨닫게 됐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